안녕하세요. 우리 아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바랍니다. 늘 재미있는 우리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득한 옛날의 일이었다. 경기도 일대에 원인 모를 역병이 크게 퍼졌다. 크고 작은 동네마다 매일 몇 사람씩 죽어가니 역병이 퍼진 지역을 모두 합치면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셈이었다. 아무리 구슬한다, 경을 읽는다, 혹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해봤으나 병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사람들 중에서 그 동네의 과부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과부의 꿈속에 60쯤 되어 보이는 늙은 장군이 나타났다. 머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고기 비늘처럼 엮어진 강철 갑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비록 늙었지만 기상이 매우 의젓하고 씩씩해 보였다. 이 노장군은 과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마치 쇠북처럼 울리는 음성으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옛날 어느 나라의 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온갖 악전고투를 다 겪은 끝에 빼앗겼던 성을 많이 회복할 수가 있었다.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온 나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나라의 병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운이 다 기울어졌던지 나에게 병권을 너무 많이 주면 장차 왕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된다는 간신들의 참소로 나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곳은 옛날 큰 전쟁터였다.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죽은 곳인데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두 고향과 부모 처자와 떨어진 사람들이다. 죽은 후에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유골조차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더욱 갈 곳 없는 영혼들이 통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내가 묻혀 있는 곳도 몹시 불안하다. 내가 나의 유골과 군사들의 유골을 수습하여 양지 바르고 깨끗한 곳에 다시 묻어준다면 그 공으로 너의 동네에 유행하는 병을 물리쳐 주리라. 그러니 내 말을 부디 헛되이 듣지 말고 명심해 들어라. 잘 알았습니다. 어느 분부시라고 충실히 거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묻혀 계신 곳이 어디인지 가리켜 주시기만 하면 날이 밝는 즉시 곧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너희 집 앞마당이니라. 네, 저희 집 앞마당이라고요? 그래, 너희 집 앞마당. 느티나무 주위를 모두 파보아라. 허나 저는 본시 제사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여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동네 주민 중에 가장 흉이 없는 모범적인 유력한 사람을 뽑아서 화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도록 해라. 잘 알겠습니다. 곧 이웃과 상의하여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과부는 장군의 위풍에 기가 질려 부들부들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장군은 자기와 군사들이 묻혀 있는 곳을 과부에게 자세히 가리켜주고 또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잊지 말고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실행하면 내가 복록을 누리도록 해주려니와 만약 명령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네. 명령대로 반드시 거행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과부는 장군 앞에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다. 늙은 장군은 금방 어디로 갔는지 곧 사라지고 말았다. 과부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러나 꿈속에서 본 장군의 모습과 또한 장군이 가리켜준 곳은 생시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날이 밝자 과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지난 밤에 꿈에서 본 일을 모두 얘기했다. 과부의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과부는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꿈속에 나타난 장군이 가리켜준 대로 집 앞마당을 파보라고 했다. 여러분, 어제 꿈속에 나타난 장군이 가리켜준 곳은 여기요. 여기를 파보도록 합시다. 과부가 한 지점을 가리키자 마을 사람들은 가지고 온 삽과 괭이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얼마쯤 파헤치니까 과연 사람의 해골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유골들을 양지 바르고 깨끗한 땅을 찾아
정중히 다시 묻었다. 이제 화주를 삼아야 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가장 흉이 없고 모범적인 유력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누구 없습니까? 이때 동네 사람들이 건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이구동성으로 추천하였다. 젊은 청년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젊은 청년이 화주가 된 일이 없는지라 과부는 내심 고민이 되었다. 저 청년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노련한 어른들도 실수하는 일을. 과부가 걱정하는 점은 이러했다. 화주란 본시 재물을 준비하는 일을 시키고 행사가 시작하기 닷새 전부터 아침 저녁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부부간의 정사를 해서도 안 되며 초상집이나 해산집에도 가지 말아야 하며 일체의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보통 화주는 마을의 어른이 맡게 되기에 그러했다. 맡겨만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해내겠습니다. 청년의 기백으로 과부는 다시금 안도를 하였다. 부디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이윽고 화주가 정해지고 첫째 날이 되었다. 이날은 8괴의 형상을 그려야 했다. 허나 재물을 차리는 도중에 실수로 침을 재물에 떨어뜨리면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수건으로 입을 막아야 했다. 화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과부에게 눈짓으로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 행사 준비하는데 많이 번거롭소. 그러게 말이에요. 5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준비를 해야 하니 우리끼리 눈으로 꿈뻑이거나 몸짓으로 대화를 합시다. 아, 좋은 생각이오. 내 그리하리다. 과부의 제안에 화주는 퍽 좋은 생각이라며 손뼉을 쳤다. 그러죠. 제사에 지장 없도록 합시다. 그러죠. 잘 알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봅시다. 그러나 화주는 일도 이리거니와 과부의 미색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과부는 혼이 난 지채 며칠이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고 젊은 나이에 홀로 독수공방을 해오고 있던 터라. 그 아름다움이 여느 처녀와 견줄 바가 없었다. 화주는 과부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눈으로 찡긋찡긋하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과부 엉덩이를 스치며 과부를 자극하기도 했다. 그날 일이 끝나고 배웅하며 과부는 화주에게 당부했다. 화주님, 그런 식으로 저를 자극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나 화주는 그 다음 날도 과부에게 계속 추파를 보내는 것이다. 오늘 일을 끝내고 봅시다. 왜요? 내 할 말이 있으니 이따 봅시다. 화주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다.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끝내고 과부를 찾았다. 이보, 내 미치겠구려. 아니 어찌 그러오. 이러다 큰일 내겠소.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떻소? 하지만 3일만 지나면 화주님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 조금만 참읍시다. 난 당신을 처음 보던 날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소. 당신과 제를 준비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오만 3일을 버틸지 모르겠소. 화주님, 그런 생각일랑 접어두시고 3일만 참읍시다. 우리가 잘못하면 노장군이 대노하여 큰 화를 입게 될 거요. 조금만 참고 죄를 지냅시다. 난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화주가 되지 않았을 거요. 저도 처음 하는 일이라 좀 더 정성을 들입시다. 이렇듯 화주와 과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정이 두터워져 갔다. 며칠을 준비하는 동안에 말을 할 수 없으니 산벙어리 신세잔소. 그리 힘든 일이니 참고 견디자는 말이죠. 그렇게 과부는 매일 밤 화주를 달래어 보내곤 하였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으니 잠시 방에서 쉬었다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고단도 하시겠죠.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하느라 힘들 테니 잠시 저희 방에서 눈 좀 붙이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여기 이부자리를 폈으니 잠시 쉬어요. 전 제 방에서 쉴게요. 이보시오. 그동안 일을 하느라 그쪽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참으로 아름답구려. 아이 망측하게. 지금 경건한 일을 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조심하세요. 아니요. 내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게 됐소. 오늘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어. 난 당신과 오늘 같이 있겠소.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동네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요. 이러지 마시오. 화주는 과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끝내 둘은 한 몸이 되고 말았다.
화주는 과부의 대답도 듣기 전에 결국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 그러자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밝았던 대낮이 칠흑 같은 밤처럼 어두워졌다. 곧이어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노 장군의 목소리였다. 내 인연, 내가 너를 믿고 부탁을 했건만 결국 이를 내고야 말았구나. 그때 너무 놀란 나머지 화주는 주랭랑을 치려 했다. 화주가 문고리를 잡으려 하는 순간 이놈! 천지가 흔들리는 노장군의 일갈이었다. 화주는 도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았다. 깍! 인연놈들! 제사를 지낼 때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일렀거늘 너희들의 죄로 이 동네는 망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장군님 살려주세요. 제 잘못이니 다시 다른 사람을 써서 죄를 지내겠습니다. 이 요망한 년을 봤나? 네가 잘못을 하고도 살고 싶은